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출 이론 과정 중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기말고사에 대한 문제인데, 기말고사 하면은 재산세 파트부터 양도세까지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 일부, 종부세,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 부분이 기말고사 범위니까 기말고사 관련된 문제 한 8문제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다 풀어보셨으니까 이 내용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가인지 또 문제 풀면서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 잘못 풀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예,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기업권은 5월 25일에 과세 대상 재산을 매매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5월 25일이라는 것은 6월 1일 이전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네요. 그럼 6월 1일 이전에 양도 양수가 이루어졌으니까 6월 1일 날에 소유자가 세금을 내겠습니다. 6월 1일에 소유자가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6월 1일에 소유자가 낸다고 했으니까 6월 1일 날은 이미 소유자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매수인이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자, 1번 기업권은 틀렸네요. 자, 두 번째,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전체 세금을 계산해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분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네,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된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내는 게 아니라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제 채비주로 정한 경우, 채비주로 정했을 때는 종전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닌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어, 디귿, 니을, 자, 기어, 디귿, 니을에서 4번 이게 답이 되네요. 자, 문제 2번. 이제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럼 1번은 건물이나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납기는 그랬네요.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7월 달이네. 그래,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은 넘고 500만 원이 안 넘었으면 분할 납부를 할 때는 250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주택의 공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기에요. 개인이 소유했으면 금액에 따라서 세부담의 상한이 달라지는데 금액에 따라서 세부담의 상한이 달라지는데 개인이 소유했을 때는 6억을 초과했으면 100분의 130이 한도가 됩니다. 3번 틀렸네요. 4번은 1,000만 원을 초과했을 때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물납을 허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5번은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일단 고지서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해가지고 납부 개시 5일 전까지는 발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3번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럼 종부세 대상에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세가 비과세니까 종부세도 비과세네.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두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너는 분리과세 대상이네요.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는 건물의 부속의 토지는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네요. 종합합산 대상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국가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니까 니을은 탈락. 자, 문제에서는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래서 기역, 니은, 니을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이거 4번 답이네요. 그다음 문제 4번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세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은 종합합산 토지는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 1000분의 3. 그러면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1에서 3%니까.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 만약에 별도합산 토지다. 별도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는 0.5에서 0.7%. 자,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별도합산 토지를 말하는 거예요. 종합합산 토지는 1에서 3%예요. 그럼 1번 탈락. 자, 2번 공익법인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다. 공익법인들이 공익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0.5에서 2.7%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0.5에서 2.7%의 초과 누진세율로. 이제 개인들이 3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는, 개인이 3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0.5에서 5%의 초과 누진세율로 가겠습니다. 이제 개인이 2주택 이하다. 자, 개인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2주택 이하이면 0.5에서 2.7%의 세율로 갑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법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것들은 이것도 0.5에서 2.7%의 세율로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이것들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개정된 사항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네요. 자, 1번이 답이에요. 자, 문제 5번. 소득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거주자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자, 주소를 두거나 182일이 아니라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여기 날짜가 틀렸네요. 두 번째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그 공동으로 소유한 각 거주자가 각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각자는 연대 책임은 없습니다. 자, 그럼 2번은 맞았어요. 이제 3번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해서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증여받은 자만이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증여자와 수증자는 서로 간에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증여받은 수증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기간은 1년으로 하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 1년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이라고 그래요. 네, 신탁재산의 소득은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사람의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지는 거예요. 위탁자로 가려면 위탁자는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위탁자로 가고, 수익자가 존재했을 때는 그 수익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고,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지겠네요. 옳은 거라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돼요. 자, 6번. 양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몇 개인가? 이거 쉬운 것처럼 보이죠? 이런 게 어려워요, 문제 풀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양도 대상이 돼요. 지역권은 안 돼요. 자, 이제 마번 요것 때문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자, 주식. 주식에 대해서는 먼저 상장 주식이라는 게 있고 비상장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주식은 상장법인이라고 했죠. 상장법인은 우리 상장이 돼 있으며 원칙은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원칙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단 예외적으로 상장 주식일지라도 예외적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장외, 시장 밖에서 거래하는 장외 거래는 과세가 되고, 또 하나가 상장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가 거래했을 때는 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비상장 주식은 장외 거래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비상장 주식은 모두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주주가 그랬죠. 대주주가 그랬으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가 이거 어렵네요. 그래요. 이거 빼고 말을 빼고 네 개만 동그라미 쳐놓고 네 개를 하려 했더니 뭔가 조금 이상하죠. 주식이 문제가 나오면 주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대주주 나오면 과세라고 해버리세요.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은 과세예요. 대주주는 무조건 과세한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7번. 양도 차익 산정에 있어서 취득 가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근데 취득에 관한 쟁송 있는 자산에 대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이네요. 또 취득과 관련한 소송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가 초과액은 그럼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시가를 취득 가액으로 인정을 하니까 시가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취득 원가에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가를 확정했으며 이자도 취득가격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이제 사업자가 폐 없이 잔존 재화에 대해서 사업자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있으면 본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며 그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그 물건을 양도할 때 취득가격으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5번은 사업소득 금액에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게 있으면 다른 소득에서 이미 비용 처리가 됐으면 양도소득에서는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럼 7번은 5번이 답이 돼요. 자, 8번. 양도소득의 신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자, 토지를 양도했는데 허가구역이 아니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니네요. 그래서 양도소득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면 돼요. 또 예정신고한 자도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정신고 금액과 확정신고 금액이 서로 차이가 있으면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돼요. 또 예정신고 납부하는 소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을 예정이라 했으니까 1개월 단위니까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이 되고 예정신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가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자,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기산일은 예정신고로 가면 안 돼요. 예정신고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 날을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는 임시신고니까 나중에 다음 연도 5월달 신고까지 가고 나서 거기서부터 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4번 틀렸어요.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제가 해설 강의를 마쳤는데 이제 기출 이론 과정에서 기말고사가 끝났다는 것은 이제 기출 이론 과정이 다 끝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7월 달 이제 진도를 이제 따라오셔야 되는데 5월 달, 6월 달 진도가 이미 끝나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예상 문제 풀이로 들어가요. 예상 문제라는 것은 기출 문제를 반영해 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문제가 만들어진 예상 문제집으로 진도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셨으면 이제 예상 문제집으로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시 체크하시고 내가 몰랐던 부분은 다시 요약서나 기본서를 참고해 가지고 다시 이론을 정리하고 이렇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틀린 문제가 없도록 이제 8월 달부터는 문제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시기 바라네요. 지금까지는 이론을 정리를 하셨다. 그러면 7월 달, 8월 달은 문제를 더 많이 풀어 가지고 문제 안에서 역으로 이론을 익히는 이 연습을 좀 해주신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으면서 이론을 역으로 익히는 이런 학습을 7월 달부터는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기출문제 과정의 기말고사 해설을 여기서 마치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